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인호입니다. 오늘 주말이죠. 6월 1일 일요일입니다. 진짜 6월 3일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가 정말 코앞에 자, 사전선거는 무사히 다 지나갔지만 본 게임은 아직 남아있죠. 자, 우리는 우리고 그들은 그들이고 사전선거 하신 분은 이제 깨끗이 털고 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아직 선거를 다 마치지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주말 통치구조 어떤 문제가 들어와 있을까요? 비상계획관, 한마디로 비상 업무 담당자 시험이었죠. 요거 살펴볼게요. 사법부 편입니다. 자,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법조문, 솔직히 말해서 법원조직법 많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격, 요거 사법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사법부 편. 일단은 헌법 조문은요 101조부터 110조까지, 그 중에 110조는 군사법원인데, 솔직히 군사법원은 딱히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자주 출제는 안 됩니다. 21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렇게 두각이 있는 개정은 없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냥 특별법원, 자, 헌법과 법률에 작용 있는 법관이 아닌 자, 그러니까 평시, 전시 이렇게 나누고, 특히 전시에 여기 심판관, 군 심판관이라고 해서 군 심판관이라고 해서 판사 아닌 다른 장교가 이렇게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헌법적 근거를 따로 두고 있으니까 특별법원으로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허용. 자, 하지만 요 101조부터 나머지 109조 사이에 있는 조문, 특히 법원조직법이라고 해서 개별 법률을 만들었고,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 그러면 일단 7가지가 현재 들어와 있어요. 행정, 가정법원 또는 가사법원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허, 회생법원이라고 하죠. 이러고 마지막으로 생긴 게 회생법원이죠. 파산, 회생.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해갖고 모두 7가지 형태의 법원조직법상 법원이 존재하고요. 위에는 이거 사건 자체가 특수화돼서 특수법원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원은 아니죠. 헌법과 법률에 자격 있는 법관에서. 그러면서 다른 입법과 행정부와 달리 독립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법부. 왜요? 이 독립성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하게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외압에 의해서 어떠한 재판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이거 독립을 하려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수단이죠. 공정성이 달성하려는 목적이고요. 이렇게 가셔야죠. 독립을 갖춰야 재판의 공정성이 유지됩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독립성은 수단이다. 그래서 독립은 물적 독립을, 그 또 물적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독립이 전제돼야죠. 인적 독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물적 독립, 자, 법률에 따른 양심에 의한 재판이 안 됩니다.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관의 양심에 따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신분상 보장이 돼야 되고, 또 특히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강한 신분 보장, 그래서 강한 신분 보장 이런 거죠. 탄, 금, 파면, 징계 파면이 없이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없으면 다 파면이라는 징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관은 심지어 파면은 이걸로 가두고요, 해임 자체가 없어요. 강등도 없어요. 그럼 법관의 징계는요, 헌법에 자, 정직, 감복,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법원 조직법, 이거 헌법에서 있는 거고, 법원 조직법에 가보면 이 불이익한 처우가 견책이라는 거죠. 법률에 써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정직감 견책밖에 없어요. 징계가, 법관의 징계는 이게 다고요. 거기다가 파면은 징계로 안 되고요,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그래야만 파면이라는 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신분 보장하고 임기제, 정년 이런 거죠. 정년, 임기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니까 뭐가 된다? 강한 인적 독립이 되고, 그러니까 외압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법관의 양심, 그것도 직업적, 그 다음에 법적인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거는 독립이라는 걸 달성해야, 이걸 수단으로 가져야 재판에 공정한 재판이 되고, 그래서 국민의 권익구제, 마지막이죠.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실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제를 위한, 통제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위한 마지막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그래갖고 104조, 105조, 103조라는 물적 독립, 이걸 이루기 위해서 104조 부터 106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7조는 이제 업무 분담이죠.
헌법재판소는 법률, 그다음에 법규명령 이하 처분은 그래요. 법규성 있는 그럴 때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전문재판으로서 행정심판 108조 에이 너무나 많이 나왔죠. 우리 108조 그러면 규칙제정. 법원은 공개가 원칙이다. 왜? 국민주권인데 그렇다 해서 국민주권을 모두 다 국민이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주권의 어떤 영향은 계속 받아야죠. 그래서 공개재판이 원칙이다. 다만 심리와 판결은 공개를 하지만 다만 심리만큼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선량한 풍속에 반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 절차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따로 암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문을 하나하나 보시고, 또 특히 법원조직법 여기에 보면 자 법, 재판, 과정, 어떤 재판의 그다음에 법관의 이런 것들, 대법원의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양형위원회는 대법원에만 있어요. 대법원 안에 있죠. 법원 조직법의 조문을 요 문제에서 조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문에는 있죠. 원래 법관은 파견 가요.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 이런 데는 파견 나가면 안 되죠. 법관이 퇴직 후에 2년 내 대통령 비서실 그런 데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2년 동안.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년 이후에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보기 힘든 법조문이 문제로 나왔어요. 자,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자,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제가 되는 것,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 여러분, 독립을 보장하는 건 수단이고요. 공정한 재판이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은 법관 임명 결격사유. 자, 이게 문제가 됐던 건 3년이라는 당원의 자격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원이 됐다 해서 앞으로 내가 법관으로 될 건데, 그러면 법관이 될 걸 알고 미리 그런 법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원이라고 해서 막 책임당원 해갖고 막 당해갖고 내가 열심히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당의 일은 그냥 안 합니다. 그냥 든든한 지지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자격을 가졌다, 당원에 가입했다, 당에 가입했다 해서 무조건 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법을 만들 땐 뭐라고 그래야 돼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관을 결격 임용 사유로 추가할 때는 당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에 한해서라는 조금 제한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구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그럼 포괄적 개념이 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뭐예요? 정적, 필상 중에 적합성은 효력은 있지만 효력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으니까 필요성 원칙에 반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에 따라서 조금 달리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률적으로 구분했으니까 얘는 필요성과 그다음에 균형성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었어요. 따라서 법관 임명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당원 경력,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억지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아니에요. 예상되고 효과는 있고 적합성은 있는데 다만 필요성 원칙, 균형성 원칙에 반한 거죠.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게 틀렸죠. 필요성, 균형성에 반했어요. 이거에 반했다는 거죠. 이거에 반했다. 그래서 과잉금 정치에 반한 건 맞지만 근거가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당성에 반한 판례, 혼수는 후불이다, 여성 공무원 이렇게. 그 다음에 적합성 원칙에 반한다. 32주 변변, 32주 내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금지, 그 다음에 집사 변호사 사건은 적합성 원칙에 반했다. 그거 말고도 한 30개 되는데 이 정도는 조금 외우셔야 돼요. 왜?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고 하면서 조금씩 늘리는데 여기 20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으셔야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법관은 대통령 비서실 파견, 비서실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고 법관 퇴직하면 곧바로가 아니라 2년 내 그러니까 2년 내 할 수 없으니까 2년이 지나야만 임용될 수 있다. 곧바로 임용이 안 돼요. 2년 동안 못해요. 곧바로 바로 틀렸고. 네 번째 대법원 규칙이 뭐예요? 대법원 안에서 쓰는데 다만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얘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법규명령급이라는 거예요. 대법원 규칙으로 규율될 내용은 소송에 관한 절차와 같은 법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얘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통해서라는 개별 구체적 위임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8조예요. 108조 헌법 108조. 따라서 법원의 축적된 지식과 실체적 경험의 활용, 규칙의
현실적 적응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수권 법률에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는 다른 개별 법규 명령의 위임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완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두고 있잖아요. 75조, 95조 1위. 그래서 108조 요거예요. 요렇게 좀 정리 좀 하셔야죠. 그래서 맞는 지문은 4번이 되겠네요. 아이고, 잘 안 보는 지문이고 어려운 판례도 섞였고 최근 판례죠. 이번 판례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하셨으니까 내일부터는 또 다시 총론과 기본권 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6월을 또 뜨거운 계절을 또 짱마의 계절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호입니다.